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팅 관계로 라스베가스에 잠시 방문하는 와중에서 오늘도 숙소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라스베가스를 오가는 길은 매번 느끼는 겁니다만은 정말 광활한 미국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지평선을 보며 달리는 그 과정은 정말 장관이죠. 한 30초만 제가 찍은 영상이 오는 길에 좀 찍은 영상이 있는데 한 30초만 공유해 볼까요? 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보너스로 잠시 시원한 15번 프리웨이의 모습을 공유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생생한 미국 뉴스와 글로벌 뉴스를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구독과 알림 설정 해 놓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자, 정보의 바다를 향한 항해 출발합니다. 자, 혹시 집에 김치 냉장고 갖고 계신가요? 요즘은 미국에서도 김치 냉장고 들여놓으신 분들이 꽤 많은데요. 삼성, LG 등에서 만든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 시장 점유율 1위는 위니아 딤체라는 김치 냉장고인데 이 위니아의 김치 냉장고에서 화재 위험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리콜 대상인 김치 냉장고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리콜 대상 제품은 그런데 좀 오래된 그런 모델입니다. 위니아가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한 뚜껑형 딤체 김치 냉장고 412개 모델입니다. 자, 이 제품은 장기간 사용했을 때 전기 신호로 제어하는 스위치인 그 릴레이 부품 주변에서 트래킹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트래킹 현상이라는 것은 습기나 먼지 등이 붙은 표면을 따라서 전류가 흘러 주변이 타는 그런 위험한 현상입니다. 이런 트래킹 현상으로 화재 우려가 있어서 위니아는 자발적인 리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이 제품을 장기간 사용하는 가정에서는요,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그런 신고가 지금 늘고 있는데, 해당 제품 화재 접수 건수는 2020년에 21건, 2021년에는 무려 198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163건 있었습니다. 올해는 석 달, 지난 첫 번째 1분기에도 이미 35건의 화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위니아 딤체 2005년 이전 모델을 갖고 계신 분, 2005년 9월 이전 모델을 갖고 계신 분들은 즉시 판매업소에 연락해서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재외동포들의 한국 내 취업 범위가 넓어질 전망입니다. 한국 법무부는 인력 부족 산업과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외동포 취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시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력난이 심각한 음식점업 4개 직업군, 예를 들면 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또 음식 서비스 종사원, 또 음료 서비스 종사원 등 이 4개 직업군을 비롯해서 숙박업 2개 업종, 호텔 서비스원, 그리고 숙박시설 서비스원 등 6개 직종에 대해서 재외동포의 취업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지난 2021년의 경우에 재외동포 한국 취업, 즉 F4 비자를 발급받은 재외동포는 총 47만 8,442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74.1%가 한국계 중국인, 흔히들 우리가 이제 조선족이라고 이제 부르죠. 그런 분들이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간 재외동포, 이 미국 동포는 8.9%로 기록됐습니다. 자, 미국은요, 오는 11일부터 자국 내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종료합니다. 입국자 대상 백신 접종 의무가 또 종료되고 코로나19 주요 데이터 집계 방식이 확진자 중심에서 이제 위중증 환자 중심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제 그리고 백신 유료화의 전환도 시작됩니다. 돈을 받는다는 거죠. 이제 치료하는 데 있어서. 다만 저소득층은 공적보험 제도를 통해서 뭐 메디케어나 메디칼 뭐 이런 거요. 그런 보험 제도를 통해서 내년 9월까지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백신과 치료제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비축되어 있는 그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만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주말 동안에 있었던 사건 사고 소식을 좀 종합해 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텍사스주 남단의 국경도시인 브라운스빌에서 SUV 차량 한 대가 이민자 보호소와 버스 정류장을 그대로 돌진하면서 7명이 사망하고 최소한 6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날 아침 8시 30분쯤 한 이민자 보호소 앞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호소 앞길 건너편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는 표지판이나 벤치가 없으며 피해자들은 그저 그냥 길가 바닥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 감시 카메라에 녹화된 그 영상을 본 결과 한 그 레인지 로버 차량이 약 3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빠른 속도로 돌진해서 이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던 사람들을 그대로 치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이 베네수엘라 국적 남성들이었습니다. 이 보호소는 브라운스빌에 있는 유일한 야간 쉼터라고 하는데요. 연방 구금 시설에서 풀려난 이민자들이 거주지를 마련할 때까지 받아주는 그런 임시 이민자 수용 시설이었습니다. 이 차량의 운전자는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돼서 구금된 상태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데 사고 원인 아직 현재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주말 동안 이 텍사스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건 사고도 텍사스 브라운스빌이라는 동네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말 동안 이 텍사스는 그야말로 사건 사고 투성이었습니다. 같은 지난 토요일 텍사스주 댈러스 교외의 한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서 총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오후 3시 36분쯤 댈러스 외곽 소도시 앨런에 있는 한 프리미엄 아울렛 매장에서 총소리가 막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은색 세단 승용차에서 내린 한 괴한이 사람들을 상대로 무차별 총격을 가하면서 모두 9명이 숨졌고요. 부상자도 다수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말을 맞아서 쇼핑을 즐기던 시민 수백 명이 일제히 건물 밖으로 대피하면서 아수라장, 케이오스, 혼란 그 자체가 발생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이 함께 교전을 한 끝에 용의자를 사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이 입수한 사진을 보니까요, 총격범으로 보이는 남성이 AR-15라는 그런 총기를 옆에 두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런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는 검은색 방탄복을 입고 있었고 가슴에 둘러맨 그 장비에 여러 개의 탄창을 장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에서 올해 발생한 199번째, 올해 지금 뭐 5개월도 채 안 지났잖아요. 넉 달 조금 지났잖아요. 이 올해 발생한 199번째 총기 난사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총격범을 빼고 4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오면 이 총기 난사를 규정합니다. 자, 이날 하루에만 그런데 미국에서 텍사스 사건을 포함해서 3건의 총기 난사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캘리포니아주 치코라는 곳에서 총격으로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했고요.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총격으로 역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 중부에 있는 한 도시가 총기 사건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학생들의 책가방 소지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려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시간주 플린트시 그 공립학교들이 책가방을 들고 등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도시락 정도를 넣을 수 있는 작은 핸드백 크기, 그런 정도의 가방만 허용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보다 큰 가방, 즉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학교 갈 때 매는 이 백팩은 학교에 이제 들고 갈 수 없게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 있는 11개 초, 중고 학생은 가방 없이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냥 도시락만 가져가는 거죠. 시교육청이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은 학교 내 총기 관련 사건을 막겠다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최근 이 지역에서 한 고등학교에서는 총기와 관련된 위협 때문에 이틀간 휴교령이 내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시교육청은 긴급 회의를 한 끝에 올해 여름방학 시작 전까지 책가방 소지를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백팩 금지 조치가 과도하다라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가방이 아니더라도 옷 밑에 숨기는 등의 어떤 그런 방식으로 얼마든지 위험한 물건을 학교에 반입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가방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반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책가방, 이 백팩을 금지하는 조치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라는 게 이제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논란, 불만입니다.
뉴욕 총영사가 뉴저지 주지사를 초청해서 한국 운전면허 뉴저지 인정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으면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뉴저지주에서 운전할 때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주 뉴욕 총영사관의 김의환 총영사는 지난 주말 이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 내외를 관저에 초청해서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총영사는 지난 3월 이 머피 주지사와의 면담에서 요청했던 한국 뉴저지 운전면허 약정의 조속한 체결과 그리고 주정부 홈페이지의 한국어 서비스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필 머피 주지사는 서둘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라면서 뉴저지에 거주하는 한인들과 한국 기업들이 뉴저지의 번영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필 머피 주지사는 올해 하반기에 저도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말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사찰단 파견에 합의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회담 후에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한국 국민들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면서 이 같은 합의 사항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도 한국 국내에서 이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은 잘 인식하고 있다며 일본 총리로서 자국민 그리고 한국 국민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형식의 방류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또 회견에서 이 일본 과거사 문제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자신은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들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발언과 관련해서 이게 사과냐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과 해석이 분분한데 발언 첫머리에 이렇게 말했죠. 나 자신은 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렇게 이제 토를 단 데에 대해서 일본 측은 기시다 총리 개인의 마음을 담은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일본 국가 또는 정부 차원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기시다 총리의 개인의 마음을 담은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요즘 한국 대중음악은 K-팝, 그리고 한국 음식은 K-푸드, 그리고 한국 화장품은 뭐 K-뷰티 등등으로 이제 웬만한 분야에 K를 붙이는 게 유행이죠. 이제는 그런데 또 한국에서 우리 어릴 적 기억하시죠? 운동의 날, 학교 행사 등등에서 있었던 그 학교 운동회, 그것까지 이제 K가 붙으면서 K 운동회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어디서요? 네, 미국과 가까운 멕시코에서요. 주 멕시코 한국문화원은 멕시코시티 도심 한복판에 있는 한 대형 공원에서 한국 전통놀이 문화를 즐기는 일명 K 명랑운동회를 열었습니다. 멕시코 문화원 수강생과 현지 한류 팬 등 50여 명이 함께 참가를 했습니다. 이들이 즐긴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어달리기, 단체 줄넘기, 피구, 2인 삼각 달리기, 노다리 밟기, 또 박 터트리기 등등등 우리 어릴 적에 학교 운동회에서 즐겼던 바로 그 종목들을 이들도 약 4시간 동안 즐겼습니다. 형식도 옛날 그대로였습니다. 참가자들을 청팀과 백팀으로 나눠서 흥미를 더했는데요. 줄다리기 시합에서는 멕시코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이 넷플릭스의 히트작 오징어 게임 속의 그 한 장면 같은 뜨거운 승부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 참가자는 청팀과 백팀으로 나뉘니까 팀워크가 있어야 하는 그런 게임이 많아서 팀원들과 더 재미있게 즐긴 것 같습니다. 라면서 또 박 터뜨리기의 경우에는 멕시코의 그 피냐타와 비슷해서 인상 깊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피냐타라는 것은요, 종이나 어떤 천 같은 거로 만들어진 큰 인형인데 그 안에 이제 선물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그 멕시코와 중남미, 특히 또 미국의 일부 남부 지역 등지에서는 생일이나 파티 때 이 피냐타라는 큰 인형 안에 선물을 넣어둔 뒤에 막대기로 막 두들겨서 터뜨리는 그런 놀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종이 인형이지만 몽둥이로 두들겨 패서 그 안에 있는 선물을 꺼내보는 그 피냐타라는 놀이보다는요, 높이 올라가 있는 그 커다란 박을 향해서 잘 아시죠? 오재미. 공이나 뭐 이런 걸로 그 만들었잖아요. 천을 이제 바느질해서 이제 만든 오재미. 그 오재미를 막 위로 던져서 박이 터지면서 무언가가 쏟아져 나오는 한국의 그 전통 놀이가 오히려 훨씬 더 보기도 좋고 안전하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인형이라도 막 두들겨 패는 거는 별로 보기가 좀 그런데 우리의 그 박터뜨리가 훨씬 더 아름답고 보기도 좋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캐나다로 잠깐 가볼게요. 캐나다 서부가 산불 비상에 걸렸습니다. 캐나다 엘버타주에서 산불이 확산해서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주민 약 2만 5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데니얼 스미스 엘버타주 총리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가진 뒤에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엘버타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 복리 등을 위해서 주정부 비상사태를 선언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엘버타주에서는 지난 주말부터 지역 전체에 걸쳐서 최소 103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 산불의 3분의 1 이상은 또 통제 불가능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엘버타주는 올 봄이 예년에 비해서 더욱 뜨겁고 건조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위험성이 더 큰 그런 상황입니다. 스미스 총리는 이 같은 조건들 때문에 우리 주가 전례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엘버타주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지금까지 마을 20곳 이상의 주민들이 대피했으며 화재 피해 면적은 서울 크기의 2배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엘버타주와 맞닿아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도 현재 대피령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캐나다의 산불 빨리 조속하게 좀 잡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1대1로 구상 잘 아시죠?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패권 국가를 노리는 중국 시진핑 주석의 경제 구상인데요. 영어로는 One Belt and One Road. 직역하면 하나의 띠, 하나의 길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겁니다.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 또 서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와 유럽을 육해공으로 이어버리는 인프라와 무역, 금융, 문화 교류의 경제 벨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포괄적인 그런 벨트를 말하고 있는데 해당되는 나라만 62개국, 추진 기간은 무려 150년에 달하는 중국의 패권주의적 대외 국책 사업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의 이 1대1로를 의식한 대규모 중동 철도망을 구상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점차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 등 이 지역 주요 아랍 국가들을 연결하는 철도망 건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어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인도 이 세 나라의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서 철도망 건설 계획을 상의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철도망 프로젝트가 이번 방문 기간 동안에 논의된 가장 중요한 주제였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 철도망 건설 아이디어는 미국과 인도, 이스라엘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간의 협의체인 I2U2 회담에서 제안된 것입니다. I2U2 네, 참 영어로는 이름 짓기도 좀 간단합니다. I2U2 I로 시작하는 나라 이스라엘과 인도 2개 나라, 그리고 U로 시작하는 나라 미국과 아랍에미레이트 2개 국가, 이렇게. 그래서 I2U2 4개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I2U2의 이번 철도망 구상은 중국의 역전 프로젝트인 1대1로를 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부 지중해 연안의 레반트 지역과 페르시아만 일대 걸프 지역의 아랍 국가를 철도로 잇고 페르시아만 연안부터는 바닷길로 인도까지 연결한다는 그런 구성입니다. 한 이스라엘의 고위 관리는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 계획은 처음부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애플. 아이폰 제조업체인 애플이 인도 시장에서 공을 들이기 시작한 이후에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애플의 팀 쿡 CEO는 지난 4일 실적 발표 후에 인도 사업에 대해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 매출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로 추산됩니다. 애플은 14억 인구를 가진 인도에서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성장을 이끌 잠재적 주요 시장으로 주목해왔습니다. 인도에서는 원래 상대적으로 값싼 스마트폰 판매가 줄을 이뤘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도에서 고가, 좀 비싼 스마트폰 판매도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체 판매량에서 인도에서는 $400 이상의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코로나19 이전에 4%에 불과했는데 현재는 10%로 상승했습니다. 반대로 이에 반해서 대만과 홍콩을 포함한 중국에서의 1분기 매출은 1년 전에 비해서 애플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애플의 이 매출에 있어서 이제는 중국 쥐고 인도 뜨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대학 입시에 떨어진 이 불합격한 학생들을 위해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소위
낙방 파티라는 것을 열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LA에 위치한 다운타운 매그넷 고등학교는 지난달 중순에 낙방 파티, 리젝션 파티라는 것을 열었습니다. 낙방 파티라는 것은 대학 불합격 사실을 공개하고 입시 실패로 좌절하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대학에 떨어졌다는 것을 뭐 부끄럽게 여기거나 좌절하는 마음으로 여기거나 또는 숨기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떨어졌으면 떨어졌다고 담담하게 공개하고 이날 그냥 파티를 하는 겁니다. 이 파티에서 학생들은 불합격 통지서를 친구들 앞에서 읽어주면서 낭독을 한 뒤에 아예 그냥 파쇄기에 넣어서 분쇄해버립니다. 이후 케이크나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이 좌절감을 툴툴 털어버립니다. 또한 학교는 낙방의 벽, 무슨 통곡의 벽도 아니고요. 낙방의 벽이라는 것을 한쪽 벽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벽에 불합격 통지서를 딱 갖다 붙여 놓으면 학생들이 서로를 위한 메모를 거기다 남겨주면서 위로를 합니다. 이 벽에 남긴 메모는 뭐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네가 너무 똑똑해서 떨어진 거다. 좌절하지 마라. 또는 너는 명문대에 가기에는 너무 아까워. 뭐 이런 메모, 위로하는 그런 메모가 붙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해 이 불합격 통지서를 가장 많이 받은 학생에게 상품을 증정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도 합니다. 다소 논리에 맞지 않아 보이고 어찌 보면 좀 뭐 실패자들의 자기 변명, 자기 위로 같기도 합니다만은 이 낙방 파티를 했던 학생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여전히 많은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감사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다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앞날이 구만리 같은 그런 젊은이들이 당장 합격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마치 인생 끝난 것처럼 낙심하기보다는 이처럼 아예 그냥 뭐 낙방 파티 같은 것을 하면서 더 큰 성취를 마음속으로 다지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한 뒤에 오히려 지지율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ABC 방송이 미국의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성향 무당층에서 바이든 대통령 후보 지명을 지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36%에 불과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47%, 민주당 성향의 무당층은 17%만이 바이든 대통령의 차기 대선 후보 지명에 찬성했습니다. 반면에 바이든 대통령 이외 다른 후보를 민주당이 지명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체의 58%에 달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47%가 이 같은 의견에 동조했고 또 민주당 성향 무당층은 77%가 여기에 동조를 했습니다. 반면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에 공화당 지지층 내에서 확고한 지지세를 붙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공화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누가 차기 대선 후보가 되어야 하느냐라는 그런 물음에 응답자의 51%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또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35%, 절반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절반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와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각각 6%의 지지율만 얻었습니다. 2024년 내년 대선 가상 대결의 경우에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붙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응답자의 36%는 요거는 이제 당을 초월해서 한 겁니다. 응답자의 36%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는 비율은 32%에 그쳤습니다. 유권자들은 특히 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낫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올해 82세로 연임을 하게 되면 86세의 임기가 끝나게 되는 이 바이든 대통령의 육체적인 건강 및 그 인지 능력을 놓고도 유권자들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이 정직성, 진실성인 그런 측면에서는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두 분 다 모두. 네. 바이든 대통령의 진실성을 신뢰한다라는 응답은 41%,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진실성을 신뢰한다라는 응답은 33%였습니다. 자, 영국에서는 지난 주말 국왕 즉위식이 있었죠. 무려 70년을 기다린 끝에 찰스 3세가 영국 국왕에 즉위했습니다. 이날 영국에 울려 퍼진 말은 두 가지였습니다. God save the king, 이 말과 Not my king, 이런 말이었습니다. 즉 신이여 국왕을 지켜주소서 라는 말과 내 왕이 아니다
라는 이 상반되는 두 가지 외침이 영국에서 그날 울려 퍼졌습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지난 토요일 런던 거리를 가득 메운 인파의 환호와 군주제 폐지를 요구하는 그런 반대되는 시위대의 야유 사이에서 대관식을 치렀습니다. 700년 전 떡갈나무로 제작된 그 왕좌에 앉은 그는 왕을 상징하는 레갈리아를 손에 든 채 2.2km짜리 왕관을 머리에 썼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예식 그 이면에 자리 잡은 영국 국왕의 실질적인 의미는 그 70년이라는 세월 사이에 많이 변한 그런 상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대로 들어서면서 영국의 왕은 대영 제국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던 그 거대한 권력을 모두 내려놓고 국가의 어떤 상징적인 존재로 그냥 그 정도밖에는 안 되는 위치가 좀 위상에 실추된 그런 모양새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영연방 약화와 군주제 지지 쇠퇴 현상까지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대관식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크게 변한 시대상 속에서 군주제를 지켜내고자 하는 왕실의 깊은 고민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영국 국교인 성공회의 예배 형식으로 진행되는 그 대관식 의례에 사상 처음으로 불교, 힌두교,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고 시크교 등 각 종교를 대표하는 이들을 모두 초청했습니다. 종교의 다양성을 배려한다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또 찰스 3세가 대관식 선서의 한 선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든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대목, 전에는 없었는데 이 대목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선대왕이자 모친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대관식 때와 뚜렷하게 달라진 대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치 영역에 대한 언급도 많이 변했습니다. 70년 전이었던 1953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즉위식에서는 이렇게 선서식을 했습니다. 그레이트 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 왕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연방, 파키스탄, 실론, 그리고 당신의 소유와 다른 영토를 통치할 것입니다. 라고 서약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찰스 3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레이트 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 왕국의 국민들 그리고 당신의 다른 영역과 영토를 통치할 것. 이렇게 짧게만 언급을 했습니다. 과거 그 광활한 영국 영방에까지 미치던 영국 국왕의 그 영향력이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내비친 그런 해석입니다. 이날 대관식에는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서 질 바이든 여사가 참석을 했고요. 프랑스에서는 마크롱 대통령, 캐나다에서는 트루도 총리 등 국가 원수와 원수급 인사 100여 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23개국 대표가 초청됐습니다. 한국 정부 대표로는요, 한덕수 총리가 참석을 했습니다. 한편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대관식이 치루어진 현장 인근에서는 이 반대 시위가 있었습니다. 군주제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져서 이 과정에서 시민 52명이 체포됐습니다. 수백 명의 시위대는 런던 트라팔가 광장 등에서 Not my king, 나의 왕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거나 손 팻말을 들고 대관식 반대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세습되는 공직은 모든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우리가 왕실의 투표로 그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특권을 남용하거나 영향력을 남용하거나 또는 돈을 낭비하거나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외쳤습니다. 이들은 또 군주제가 폐지되고 선거로 선출된 민주적인 국가 원수로 바뀌기를 원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군주제를 지지하는 God Save the King과 군주제를 반대하는 Not my king. 자, 이 두 외침 중에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처음 와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3종 세트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는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영국 대관식에서 울려 퍼진 God Save the King 대신에 God Save the Subscribers, God Save the 우리 구독자님들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